선생님, 저희 돈 많아요. 제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이곳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한국 서울대병원에 가세요. 뭐라고요? 한국은 후진국 아닌가요? 여기 스위스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인 취리히 대학병원에서 부잣집 여성이 주치의를 보며 황당하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뮬러입니다.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꽤 규모 있는 투자은행의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특히 외동딸 리아나는 제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1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일찍 보낸 후 저와 리아나는 더욱 돈독한 모녀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항상 건강하고 밝았던 리아나가 16살이 되던 해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인가 싶었지만 증상이 점점 심각해졌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스위스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인 취리히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유럽 전역의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점점 리아나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고 저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주치의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소피아 씨, 현재로서는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신경계 질환 치료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유전자 치료와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한국의 서울대병원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니.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의료 수준은 어떨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리아나의 상태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지도 의문이었죠. 하지만 주치의는 계속해서 한국행을 권유했어요. 그는 최근 국제의료학회에서 만난 한국 의사들의 연구 결과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특히 리아나의 증상과 비슷한 케이스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는 논문도 보여주었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리아나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스위스의 모든 지인들이 만류했지만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서울대병원과 연락을 취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걸까? 한국의 의료진들은 리아나를 치료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가 탑승할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리아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믿어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딸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올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과 최첨단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공항 직원들의 모습에 첫인상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높이 솟은 마천루들과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첨단 기술의 흔적들. 제가 알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란 이미지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였어요. 현대적인 시설은 기본이고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유럽의 어느 병원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접수부터 검사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고 정확했죠. 리아나를 맡게 된 김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과 전문이셨어요. 그는 리아나의 증상을 듣자마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과 세세한 관찰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리아나의 증상은 매우 희귀한 자가면역성 신경계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우리 병원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어요. 김 교수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즉시 정밀 검사 일정을 잡았고 다음 날부터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죠. MRI, PET-CT, 혈액 검사 등.
하루 동안 진행된 검사의 양은 유럽에서 한 달 동안 받았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그날 저녁에 나왔다는 거예요. 김 교수님은 태블릿을 통해 리아나의 뇌 영상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리아나의 상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희귀한 자가면역성 신경계 질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리아나의 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난 거예요. 치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김 교수님은 새로 개발된 면역치료제와 함께 세포 재생을 돕는 항염치료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의 장점은 최신 면역치료와 세포 재생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아나의 경우 이런 통합적인 치료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리아나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우리의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저 이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리아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잘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리아나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병동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이들이었죠. 특히 병원 내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조셉이라는 아이와 그의 어머니 앤이었죠. 앤은 금발의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늘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아나의 치료 스케줄이 잠시 쉬는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희 딸 리아나도 여기서 치료받고 있어요. 앤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소피아. 저는 앤이에요. 제 아들 조셉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앤은 조셉이 난치성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오라고 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의 최고 의료진도 포기했던 병을 다른 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게 된 이후로는 그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앤의 이야기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을 때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조셉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리아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리아나. 너도 여기서 치료받고 있구나. 리아나는 조셉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아이는 비슷한 또래라 금세 친해졌고 병원 내 작은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나와 조셉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저와 앤은 잠시라도 아이들이 병의 고통을 잊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앤과 조셉에게 한국 의료진의 배려와 세심한 관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셉이 아침에 갑작스러운 고열과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황한 앤은 울먹이며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했고 조셉의 상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앤은 제게 찾아와 한국 의료진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피아, 한국 의료진들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줄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대처해준 덕분에 조셉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와 헌신적인 치료에 대해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앤과 저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작은 기적을 경험했죠. 아침 일찍 리아나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어지럽지 않아요. 그리고 두통도 없어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증상들이 사라졌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바로 김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죠. 아,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사실 이번에 리아나에게 사용한 치료법은 우리 병원에서 최근에 개발한 새로운 프로토콜이에요. 새로 개발된 면역 치료제와 기존 항염 치료제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난 것 같네요.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매일 아침 회진을 도는 의료진들은 항상 팀을 이뤄 움직였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리아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죠. 간호사들은 4시간마다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하러 왔고 식사도 리아나의 상태에 맞춰 영양사가 특별히 조절해서 준비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감탄하자 김 교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의료의 힘입니다. 우리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치료를 지향하거든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하나의 팀이 되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거죠.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리아나는 혼자서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숨이 차도록 달리기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리아나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의사들,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간호사들. 그들은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를 넘어서 진심으로 리아나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죠. 한 번은 제가 늦은 밤에 병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당직 간호사가 잠든 리아나의 이마에 열이 난다는 걸 발견하고는 바로 의사를 호출해 조치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리아나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말이에요. 소피아 씨 갑자기 놀라셨죠? 면역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이미 해열제를 투여했고 1시간 뒤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세심한 케어 덕분일까요? 리아나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보다도 훨씬 빨랐어요. 김 교수님은 리아나의 사례를 국제학술지에 투고하겠다고 하셨죠. 리아나의 회복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거예요.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죠. 그 후로도 리아나와 조셉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두 아이는 이 병원을 자신들만의 작은 놀이터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리아나는 조셉에게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조셉은 리아나에게 미국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셉, 너도 다 나으면 엄마랑 한국 여행 와야 해. 리아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조셉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약속을 들으며 저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단순히 치료가 아닌 우리의 삶에 있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와 리아나에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친구를 선물해준 이곳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와 헌신을 다하는지 매일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간호사분들은 리아나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사소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면역에 취약한 리아나가 먹는 식사도 하나하나 그녀의 상태에 맞춰 준비되었고 의료진은 상태에 따라 섬세하게 영양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리아나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정원을 산책하던 중 리아나와 저는 한 중년 한국인 환자 박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원래 한국에서 유명한 사업가라고 하였습니다. 박 씨는 제게 반갑게 말을 걸며 리아나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네셨습니다. 그는 자신도 희귀병을 앓고 있지만 이곳 서울대병원 의료진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다며 저희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정말 최선을 다해요. 특히 어려운 병이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에요. 힘내서 끝까지 믿음을 가져봅시다. 그분의 말에 저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리아나도 이내 밝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박 씨는 리아나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정원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리아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따뜻해요. 엄마도 느꼈죠? 제가 건강해진다면 나중에 꼭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갑자기 찾아올 또 다른 위기를 아직 알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죠. 그날 아침 리아나가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켰어요.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 누구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병실로 달려왔어요. 김 교수님도 즉시 호출되었고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죠. 저는 병실 밖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후 김 교수님이 병실에서 나오셨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의외로 침착해 보였죠. 소피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자가면역 질환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비상 프로토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즉시 응급치료팀을 소집했어요. 신경과 혈액면역내과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회의를 시작했죠. 그들의 토론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전략가들 같았어요. 새로운 치료제의 용량을 줄이고 기존 치료제의 용량을 조절해서 투여하겠습니다.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결정이 불과 30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의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모으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중환자실로 옮겨진 리아나는 24시간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간호사들은 10분 단위로 상태를 체크했고 의료진들은 교대로 리아나의 곁을 지켰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했지만 그래도 차분히 치료를 시작하는 의료진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던 순간 김 교수님이 제게 태블릿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리아나의 뇌파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면역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우리의 긴급 프로토콜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48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리아나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리아나의 상태가 발병 전보다도 더 안정적이라는 거였죠. 엄마, 이제 정말 다 나은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벼워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 발작은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면역체계가 완전히 리셋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제 리아나의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검사 결과도 이를 증명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면역 지표들도 안정을 찾았죠. 의료진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게 큰 위기를 넘기고 넉넉히 한 달을 더 안정적으로 입원해 있다가 어느덧 이곳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우리가 있던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태어나는 날이 왔어요. 6개월간의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리아나가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순간 병동의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리아나야, 정말 잘 싸웠어. 이제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렴. 김 교수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항상 침착하고 차분하기만 하셨던 분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시는 걸 봤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교수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히려 리아나의 케이스를 통해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할 수 있어서 우리가 더 감사해요. 이제 전 세계의 비슷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간호사들이 한 명씩 리아나를 안아주었어요.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어 있었나 봐요. 밤낮으로 리아나를 돌봐주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리아나야, 이제 스위스에 돌아가면 꼭 행복해야 해. 그리고 가끔 한국에도 놀러와. 퇴원 준비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리아나가 좋아하던 한국 과자들을 한 보따리 챙겨주셨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기억하고 챙겨주시는 그 마음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죠. 병원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의료진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많은 걱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최고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리아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겠다고요. 지금도 스위스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리아나를 볼 때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병의 치유를 넘어선 새로운 삶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합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입니다. 희귀병에 걸렸던 제 딸이 완전히 건강해졌으니까요. 아픈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한국의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국으로 와서 딸을 치료하고 행복을 되찾은 소피아 밀러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